글로벌비트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밝았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3대 지수는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것이 시장 상승에 주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 막판에 이렇게 뉴욕 증시가 반등으로 마무리를 져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죠. 자, 이날 시장은 양호한 고용보고서 결과를 소화하면서 장 초반에 일부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흔들림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유제품 그리고 농산물에 2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목재는 우리가 착취를 당했다. 이에 따른 상호 관세를 이번 주 화요일까지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당초 4월 2일이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 타임라인을 앞당긴 겁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낙폭은 확대되는 분위기였고요. 그랬던 시장을 달랬던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이었는데요.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Looking ahead, the new administration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ignificant policy changes in 4 distinct areas: trade, immigration, fiscal policy, and regulation. It is the net effect of these policy changes that will matter for the economy and for the path of monetary policy. While there have been recent developments in some of these areas, especially trade policy, uncertainty around the changes and their likely effects remains high.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and we are well positioned to wait for greater clarity. Policy is not on a preset course. If the economy remains strong but inflation does not continue to move sustainably toward 2%, we can maintain policy restraint for longer. 네,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핵심은 3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현재 좋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다.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양호하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스탠스였는데요. 일회성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세가 무엇에 부과될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부과될지 아직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FOMC 때도 얘기를 했듯이 연준은 wait and see 모드, 대기 모드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두르지 않겠다. 신중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낮다. 경제가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제가 괜찮다라는 진단을 전반적으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던 최근 시장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0년물 금리의 일중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금리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4.3% 수준을 복귀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이 반도체 테마의 경우에는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 폐지를 언급하자 하락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강세로 대체적으로 전환이 됐고요. 특히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8.6%의 강세로 이 테마 강세를 리드해 갔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의 급등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퀄컴 등의 종목들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부 M7 종목들은 상승에 탑승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경우 지난주까지 7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현재 주가가 262달러대인데 대선 당일에 251달러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역대 최고가 비해서는 44% 밀려나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낙폭이 가장 컸던 쪽으로는 일라이 릴리 4.7%의 급락이었는데 이슈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고
보고요. 코스트코가 부진한 실적 이후에 급락을 하자 월마트 등 피어 종목들의 하락까지 유발을 했습니다. 에너지주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반등하자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네요. 주요 기술주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0.3% 약보한 마감을 지었는데 이 TD코인 측에서 목표가를 180달러에서 388달러까지 대폭 높여 잡았고요. 웨드부시 측에서는 Best Ideas 목록, 최고 추천주 목록에 포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권에서 움직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최근의 판매 둔화 이슈 그리고 중국 경쟁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약보한 마감을 지었죠. 종가 262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이슈입니다. 첫 폴더블 폰 아이폰을 2026년 출시 시점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다가 인도네시아에서 로컬 콘텐츠 인증까지 획득했다라는 발표, 주가는 1.6%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40달러 선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팔란티어입니다. 이 미군 육군의 모바일 전투 스테이션 납품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견고한 트럭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 안에는 책상과 스크린, 서버 등의 업무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요 방위 계약서로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팔란티어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5% 급등하면서 84.9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이 비만약의 카피약, 그 제품 유통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앞서 제기했던 바가 있었는데 미국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카피약, 그러니까 복제약의 유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라이릴리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또 매출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가 4.7% 급락하면서 87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데요. 월그린스 부츠입니다. 사모펀드인 시카모어 파트너스의 지분을 팔고 상장 98년 만에 비상장사로 전환됐습니다. 매각가는 주당 11.45달러, 총 기업 가치는 약 10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월그린스 부츠는 7.5% 뛰어오른 11.39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챙겨보시죠. 가장 먼저 이번 주부터 미국 서머타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거래 시간이 우리 시간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5시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가장 주요한 이벤트로는 수요일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경제 둔화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CPI가 높게 나온다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미국 추가 임시 예산안 통과 기한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임시 예산안이 추가적으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고요. 이 역시도 불확실성 확대로 증시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해보실 실적으로는 오라클, 어도비 정도 챙겨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일정까지 체크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나왔던 주요 헤드라인 이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이도 쏟아졌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어느 쪽에 나타나야 하나 좀 정신없이 흘러가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비농업 고용지표와 파월 의장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크립토 서밋에 대한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8만 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에 목재와 낙농 제품 250%가량의 상호 관세 부과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2단계 휴전 협상 준비 중이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가자 지구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 이슈들도 들여다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AI 관련해서 지출이 과연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 지속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에 세일스포스는 내림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AI 검색 모드 원 AI를 공개한 구글 알파벳입니다. 검색 기록이 연간 2조 수준에서 5조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점도 알파벳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고요. 테슬라 관련 이야기 앞서 체린 앵커가 상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일라의 릴리 소식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농업 고용지표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부진한 2월 고용보고서,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늘었던 금요일의 데이터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전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17만 명가량으로 나타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실업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이날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행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데이터와 관련해 고용시장이 견고하며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평가했으나 최근 경제 심리 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고용 데이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15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상치 16만 명에서 17만 명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월치도 살짝 하향 조정이 돼서 12만 5천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소폭 올랐고 임금 상승률은 전월치가 하향 수정됐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예상치보다 소폭 둔화되는 모습 62.4%로 집계가 됐는데 여전히 여러 지표들이 미국 경기가 조금씩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 발언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싱크까지 좀 준비를 해줬습니다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코멘트가 결국 미국의 3대 지수를 지난 금요일 끌어올린 셈인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라는 점이 비농업 고용지표라던가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들의 전반적인 불안한 모습을 상쇄시켰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나스닥 100의 조정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인데요. 2023년 3월부터 무려 53회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냈던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개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일단 시장의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CPI 물가지표 발표가 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개선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높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뷰를 나타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CPI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가상자산 크립토 서밋과 관련해서 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백악관에서 열린 첫 가상자산 회의인 크립토 서밋에서 곧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을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와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한 행정 제재입니다. 즉각적인 깜짝 뉴스를 기대했지만 장기적인 규제 해제에 대한 얘기만 나온 탓에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비트코인은 크립토 서밋 이후에도 8만 달러 선 움직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의 이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10,000도 넘게 치고 올라서게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실망감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이어서 보시면 가상자산 억압 정책을 끝내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코인 가격은 왜 하락했을까? 자세한 내용,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 부분은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민형사상 자산 몰수로 획득한 코인을 전략 자산 준비금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핵심이었을 텐데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을 막대하게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이 부분에서 좀 꺾인 것이겠고요. 알트코인 육성 정책을 발표하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XRP를 매도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또 나왔거든요. XRP가 바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에스크로 물량을 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이 오히려 크립토 서밋 이후에 이슈들로 인해서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의 최근 추이입니다. 3월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면서 9만 달러 선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주말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8만 3천 달러 선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만 달러 선도 하회할 수 있다는 점 경고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AI 투심을 다시 살린 브로드컴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브로드컴이 블록버스터급 실적으로 주가를 견인하고 인공지능 업계 리더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습니다. CNBC는 브로드컴의 파격적인 1분기 실적은 최근 시장에 엄습한 AI 관련주 수익성 둔화에 대한 불안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실적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간외에서 15%, 16%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장중에 8.64%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지난 금요일의 브로드컴이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더라도 엔비디아 1.92%, 퀄컴도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AI 관련한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트로이스트는 브로드컴에 대한 목표가 267달러 선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270달러 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성장, 배당, M&A와 밸류에이션 면에서 브로드컴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성장 면에서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2025년의 전반적인 매출과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면서 장기적인 AI 성장 잠재력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AI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동안에 브로드컴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M&A 부분도 브로드컴의 주가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상세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그런데 AI 관련한 종목들 수익성 우려를 떨쳐내지는 못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국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그럴 텐데요. 스티펠에서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 드러내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수익 감소하는 것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시한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메타 역시도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검색 기능에 원 AI 모드를 도입하면서 검색 쿼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루머성의 소식이 좀 전해지긴 했는데요. TSMC의 주요 고객사가 예약을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주가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팔란티어가 이제 S&P 100에 편입이 됩니다. 팔란티어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나우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도 함께 편입이 결정이 됐는데요.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요즘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패드스타트 플랫폼이 있는데요. 구독형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방정부 효율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도지를 통해서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때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주목도가 높은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서 AI 소프트웨어들의 투심도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AI 종목들을 함께 픽해보는 토글 AI 픽입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주가 예측 AI 투자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외 투자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종목은 매코믹 앤 컴퍼니인데요. 이 종목은 주요 소스라던가 여러 가지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월 26일 기준가 80.16달러 기준에서 3개월 기준을 잡고 목표가 84.75달러로 5.73% 기대 상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월 4일 85.78달러를 달성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82.55달러 선에서 조금 못 미치는 82.62달러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면요. 이번 종목은 매코믹 앤 컴퍼니에 이어서 이베이입니다. 우리에겐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2월 28일 기준가 64.74달러 기준에서 기간은 6개월로 잡고요. 목표가 73.07달러였습니다. 4분기 실적이 개선된 후에 상당수 회사들이 마켓 퍼폼 등급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베이가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주요한 입지를 다졌던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종목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4.63% 금요일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70.51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알파벳인데요. 앞서서도 구글 알파벳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월 19일 기준가 185.27달러 기준에서 3개월의 기간을 잡고요. 목표가 205.43달러, 손절가 175.19달러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월 25일 손절가에 다다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알파벳 기업 관련해서 구글의 검사 결과에 대한 변경 제한이 EU의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점이 어느 정도 알파벳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글이 제시한 대로 알파벳의 주가 173.86달러 선에서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글 AI 픽이었습니다.